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면 하루는 버티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밀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반도체 이야기는 계속 뜨거운데 삼성전자는 뭔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트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을 지키나?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거래량이 붙나? 외국인이 들어오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볼 때는 당장의 가격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무엇을 돌파해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봐야 하고요. 그 경쟁에서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TSMC와 격차가 너무 큽니다. 고객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수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도 아직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박수 칠 만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좋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 회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안 된다. TSMC랑 격차가 너무 크니까 끝났다.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만 보면 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삼성전자의 더 큰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지금 완성된 결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기업이 무엇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돌파가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시선이 바뀔 첫 신호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상대는 작은 경쟁사가 아닙니다. TSMC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은 70%를 넘는 수준이었고 삼성전자는 일부 회복을 보였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큰 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격차가 크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숙제가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에도 시장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나노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GAA 공정에서 수율을 안정시키고 파운드리 매출이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때 시장은 다시 묻게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이제 정말 달라지는 건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볼 사업은 아닙니다. TSMC 70% 벽을 넘는 첫 신호가 나오면 시장의 시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파운드리가 뭔지 아주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파운드리는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면 그 칩을 실제로 생산해주는 회사가 파운드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기업이 TSMC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AI 칩, AMD의 CPU와 GPU, 여러 빅테크의 맞춤형 칩까지 TSMC가 엄청난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강하다는 건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펠리스 기업들이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 만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수율이 낮으면 고객은 돈을 잃고, 일정이 밀리면 제품 출시가 흔들리고, 전력 효율이 안 나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 TSMC를 쓰기 시작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TSMC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힘든 이유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이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 칩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수율, 납기, 성능, 전력 효율, 비용까지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숙제는 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 어려운 숙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면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공정에는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고객 신뢰를 쌓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장비와 인력, 설계 생태계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TSMC의 대항마로 거론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욕을 먹어도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키워드는 이 나노입니다. 왜 이 나노가 중요하냐면 지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음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공정에서 TSMC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이미 TSMC에 맡긴 물량이 있고 검증된 공정이 있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다음 세대 공정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 나노, GAA, 첨단 패키징, AI 칩, 고객 확보, 이 키워드들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GAA는 삼성전자가 먼저 도입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물론 먼저 도입했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은 발표보다 양산이 중요합니다. 양산보다 수율이 중요하고요. 수율보다 고객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기술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써야 합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노 고객이 누가 되는지, 수율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양산 일정이 지켜지는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작은 신호라도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TSMC와 격차가 너무 크다가 시장의 기본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나노에서 의미 있는 고객이 붙고 실제 생산이 안정된다면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삼성도 다시 기회가 있네? 주가는 이런 시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고객 확보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없으면 매출이 없습니다. 공장을 아무리 지어도 물량이 없으면 고정비 부담만 커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진짜 전환점은 몇 나노 공정이 좋다가 아니라 누가 맡겼느냐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칩 고객이냐, AMD 같은 고성능 컴퓨팅 고객이냐, 퀄컴 같은 모바일 AP 고객이냐, 브로드컴 같은 맞춤형 AI 칩 고객이냐, 구글이나 테슬라처럼 자체 칩을 설계하는 빅테크 고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고객 이름 하나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고객이 곧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맞춤형 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GPU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서비스에 맞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맞춤형 AI 칩에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각자 AI 컴퓨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파운드리 기회도 커집니다. 트렌드포스도 AI 수요를 바탕으로 2026년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대부분을 TSMC만 가져간다면 삼성전자에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일부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TSMC와 격차가 크다는 사실보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앞으로 올라가는 방향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현재 숫자도 보지만 방향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수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수율은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수율은 곧 돈입니다.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 칩이 많이 나오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고객도 만족합니다. 반대로 수율이 낮으면 비용은 올라가고 납기는 흔들리고 고객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율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수율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객이 맡기는지 봅니다. 양산이 확대되는지 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봅니다.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이익률이 개선되는지 봅니다. 결국 수율 개선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등의 첫 신호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고객 확보, 양산 확대,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삼성 파운드리가 진짜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TSMC가 너무 강합니다. TSMC는 고객 기반도 강하고 공정 안정성도 강하고 생태계도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이 벽을 넘는다고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꼭 벽을 완전히 넘는 순간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나올 때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당장 욕을 먹어도 완전히 지워놓고 볼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2나노 고객입니다. 누가 삼성전자 2나노를 쓰는지 봐야 합니다. 이를 믿는 고객이 붙는지, AI 칩이나 고성능 반도체 물량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율과 양산 일정입니다. 고객이 붙어도 양산이 지연되면 시장은 실망합니다. 수율이 안정되고 양산 일정이 지켜지고 물량이 실제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 매출입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수주와 협력 이야기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파운드리는 투자가 큰 사업입니다. 공장과 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출만 늘어도 적자가 커지면 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와 동시에 적자 축소, 수익성 개선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TSMC와의 격차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격차가 줄어드는지만 봐도 됩니다.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오는지, 고객이 늘어나는지, 고급 공정에서 의미 있는 물량이 생기는지 이런 변화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볼 때 TSMC를 당장 이기냐 못 이기냐로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첫 신호가 나오고 있느냐로 보면 볼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가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회사로만 평가받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D램과 낸드는 삼성전자의 핵심 체력입니다. HBM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진짜 더 큰 평가를 받으려면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반도체는 메모리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칩 설계가 늘어나고 빅테크의 자체 칩 경쟁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로봇까지 확대되면 첨단 파운드리 수요는 계속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의미 있는 위치를 잡으면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업황 회복주가 아니라 AI 시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회사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는 지금 당장은 욕먹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믿자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노 고객, GAA 수율, 실제 매출, 수익성 개선, 점유율 회복, 이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보이면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볼 때는 당장의 가격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답답해 보이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벽을 조금이라도 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평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상대는 TSMC입니다.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인 1위와 경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고객 확보, GAA 수율 개선, 실제 매출과 수익성 회복 같은 작은 신호도 시장에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삼성전자 목표가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돈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의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몇 개 찍어 놓은 매수 목록이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무엇이 실제로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과 시장 전망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했고요.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크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숫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면요. 주식시장의 돈은 모든 종목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관심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장비와 소재, 후공정과 패키징 기업으로 거래 대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압기와 전력기기, 냉각 장비, 통신 장비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자동차 역시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장, 배터리, 로봇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종목을 단순히 업종별로 나열한 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광고,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와 보안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구분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전장과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을 담았고요.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먼저 확인할 기업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좋은 기업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어느 기업의 실적을 먼저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별도의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주가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HBM이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실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고객사 인증과 수율 개선, 생산 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실적이 왜 달라졌는지, 다음 분기에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투자 계획도 1년, 3년, 5년으로 나눴습니다. 1년 안에는 HBM 고객사 확대와 첨단 제품 양산, 수율과 재고 변화를 확인하고요. 3년 구간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과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막연히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회사가 원래 이야기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실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업황의 부담을 줄이면서 첨단 소재와 배터리 소재, 바이오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요. 금융회사는 거래대금이나 이자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손 비용과 자본 비율,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약 및 바이오는 현재 매출뿐 아니라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까지 나눠서 보게 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과 첨단 공정의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예상보다 약하다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난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적정가를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에는 예상 이익과 적용한 평가 기준, 계산 기준일을 함께 표시했고요. HBM 고객사 확대 지연, 파운드리 수율 부진, 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 악화, 메모리 가격 하락처럼 투자 판단을 다시 점검해야 할 위험 조건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 올라갈 이유만 찾으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어떤 숫자로 인정할 것인지도 매수 전에 정해놔야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거래 대금과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의 전망이 좋아도 현재 가격이 너무 앞서갔을 수 있고요. 뉴스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진입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서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매일 전도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HBM과 파운드리, 메모리 가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환율과 금리, 외국인 수급과 관련 장비주까지 함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업 자료와 주요 체크 포인트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무작정 따라가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던지는 매매가 아니라요. 기업의 사업과 숫자, 현재 가격과 위험 조건을 확인한 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분명히 숙제가 큽니다. TSMC와의 격차가 너무 크고 시장의 의심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삼성전자의 더 큰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당장의 실적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성공했을 때 시장의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나노 고객을 확보하는지, GAA 수율이 안정되는지,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지,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TSMC와의 격차가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드는지, 이 5가지를 봐야 합니다. TSMC 70% 벽은 분명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벽을 완전히 넘은 뒤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나올 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파운드리를 볼 때는 당장의 가격 차트만 보지 마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가 무엇을 돌파해야 하는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에서 작은 변화가 나왔을 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증명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신호가 나오는지 이제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